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의 정법사입니다. 원래 무속에 대한 강의를 체계적으로 순서 있게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도 손님을 보고 구술 진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지금 정월달에 대해서 많이 바쁘기도 하고 영상을 많이 올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별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셔서 제가 오늘은 순서를 좀 바꿔서 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별상이라 무속인들은 사실은 이런 의미가 중요한 건 아니죠. 나한테 다가오는 신이 어떤 느낌으로 오느냐가 더 중요한데 그래도 이 의미를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쪽으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책에서는 별상에 대해서 나라의 임금님이 죽은 경우 이런 경우 별상이라고 얘기한다고 나와 있는 것이 보편적인 별상에 대한 해석인데 그런 의미와 별개로 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화와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제가 좀 오늘은 좀 빠르게 그려볼게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지금도 전국에 홍역마마라는 것이 홍역 수두 같은 것이 유행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사실 홍역이라는 것은 하나의 병균입니다. 병균인데 이 병균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홍역균이 없어졌다는 의학적인 보고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다시 홍역이 성행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 과연 홍역이라는 병이 언제 발생하느냐? 주로 늦겨울에서 초봄 사이에 성행을 하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특히 늦겨울에서 초봄 요때는 바람이 주로 북서풍이 불게 됩니다. 북서풍이 북풍, 서풍, 북풍이 그래서 지금도 이 중국 대륙에서 오고 있는 이 황사바람을 지금도 미세먼지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 황사바람에 타고는 미세먼지보다 더 두렵게 생각했던 것이 이 황사바람을 타고 중국에서 이 홍역균이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그 이전에 아주 더 오랜 옛날에는 병균이라는 개념은 없었죠. 아무튼 이 홍역균이라는 것이 역병이라고 해서 이 역병은 서북풍이 불어오는 계절에 오기 때문에 이 역병이 불어오는 서북풍이 불어오는 계절에 오는 것을 이 중국이라는 이 대륙에서 어떤 신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홍역마마에 걸리고 역병이 돌면은 병원에 가고 의원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는 동네에 가까운 무당집을 찾아가서 구슬하게 됩니다.
굿을 통해서 이 병균을 물리치고자 했던 머릿속 관념 속에는 홍역마마를 일으키는 것이 균이 아니라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홍역마마를 일으키는 균이 신인데, 이 중국이라는 대륙에서 오고 이 조선시대만 해도, 고려시대만 해도 중국을 대국이라고 칭하면서 살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홍역마마 균에는 그래서 마마라는 칭호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홍역마마라고 칭호를 붙이게 되죠. 그래서 이 홍역마마가 오게 되면은 어느 지역에서부터 먼저 발생을 하느냐, 주로 서해안 지방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이 대륙에서 넘어오니까 주로 이 서해안 쪽을, 한반도의 서해안 쪽에서 홍역마마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죠. 그 가운데 이 서울, 경기, 개성에서부터 한양으로 이어지는 서울, 경기 쪽에 나라의 중심부가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인천을 통해서 오면서, 인천의 중간에 보면 통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통진이라는 곳에서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 김포 통진의 외별상 마누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통진에서는 지금도 별상 굿이 보존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별상꽃을 진행을 하면은, 이 별상꽃은 두 가지 진행을 하게 돼요. 초기에 홍역마마가 유행할 당시에는 호구별상 마짓굿을 해요. 마짓굿. 그 다음에 이것이 물러갈 때쯤 되면은 배송굿을 합니다. 배송굿. 그래서 이 마마 배송굿이라고 하게 되죠. 그러면은 홍역마마와 별상과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시 한번 별상에 대해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고, 혹시 여러분들 신당에도 모셔져 있는 분이 있다든지, 만물상에 가면은 만물상에 글문으로 모신다고 해서 신령님 명패를 전환해 모시고 계신 분들도 있죠. 그분들이 만물상에서 만들어진 걸 모시게 돼요. 봉청을 하고, 별상을 모실 때 별자는 대부분 틀리지 않게 해놨어. 그런데 이렇게 모셔놓은, 이렇게 된 글자를 가지고 별상이라고 칭하는 글씨를 써놓은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낫다 하시는 분들은 별상이라고 해놨겠죠. 별상.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이 앞에는 만리강남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하고, 천리강남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게 돼요. 만리강남이나 천리강남이라는 큰 차이가 없고, 만리나 천리는 하나의
관념상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고 먼 곳에서 오시는 분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닌데 별상을 이렇게 쓰신 분들은 반드시 이건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밥상상자예요. 밥상상자고 중국 사람들은 이거를 침대라는 의미로 씁니다. 침대. 저녁 때 집에 가서 잠을 잔다 그러면 취창 그래. 취창. 우리는 밥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이게 그래서 밥상상자예요. 그다음에는 특별하다, 특별할 별자, 다를 별자를 쓰는데 특별하고 다른 밥상을 내가 모시고 있는 게 아니죠. 신도. 그래서 이거는 이 코끼리 상자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앞에 인변을 붙여서 형상상자를 써야 돼요. 그래서 다른 형상, 특별한 형상이다, 특별한 모습이다. 그 다음에 별성이라고 되어 있는 써놓으신 분들은 이거는 다른 별이다. 그래서 호구별상이나 호구별성은 같은 의미지만 출발점이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본인 스스로 아니면 만물상에서 이렇게 상자를 써놓은 사람들은 요거는 반드시 교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과연 별성과 별상과 왜 이런 의미가 붙게 돼 있느냐. 도대체 홍영마마라는 것이 왜 신이 되었으며 왜 홍영마마를 신으로 모시고 있느냐. 그럴 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지도를 잠깐 그려보죠. 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홍역이라는 균이 들어오지만 균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못했을 때 이 홍역이라는 이 존재를 신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고 신이라는 존재를 대륙에서 넘어와서 사람의 생명을 우리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마마라고 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마라는 분이 어떤 중국이든 대륙이든 여기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고 마마라고 오기 때문에 이게 하늘의 신이다. 하늘의 신은 대표로 별을 의미해요. 별. 그래서 별성이라는 이름을 붙게 됩니다. 별성이라는 이름이 붙는데 이 홍영마마가 첫 번째 오면은 사람이 병에 걸리죠. 병에 걸려서 가장 큰 특징은 홍영마마에 걸린 사람들은 수포가 생겨요. 발진이 생기죠. 가렵고 열이 나고 그러다가 가렵고 열이 나는 증상이 지속이 되다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홍역이라는 균인데 이 균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곱게 들어와서 곱게 나가기를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홍영마마 마짓구슬해요. 홍영마마 마짓구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짓구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홍영마마에 걸렸다. 그러면은 이 홍영마마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싸워야 되지. 싸워야 되는데
싸워서 이기려면은 홍역마마라는 균을 이기려면은 이 홍역마마보다 더 무서운 형상, 무서운 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홍역마마와 싸우려면은 더 무서운 존재가 필요하죠. 힘이 있는 무서운 힘을 가진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장군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기기 위해서 더군다나 병균이라는 인식을 못하고 하늘의 신이라는 인식을 했는데, 이 하늘에 있는 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또 다른 막강한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장군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장군님이 등장을 하는데도 이 장군님을 여러분들이나 우리 무속인들, 무당들이 모시고 있는 장군님을 그냥 일반 칼날만 가지고 해도 쉽지 않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군님이 작두를 타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작두라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장군님이 등장을 하니까 일반인하고 장군님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습이 기골이 장대하고 어마어마하고 위험 있고 갑옷을 입고 작두를 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서 별상입니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장군님은 장군님인데 일반 장군님하고 아니면 우리 같은 일반인하고 다른 모습을 했다 별상 장군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역마마에 대적하기 위해서 모시는 분이 별상 장군이고, 별상 장군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오느냐 해서 작두를 들고 오신다 그래서 작두 장군, 다른 말로 다시 하면은 작두 별상 장군님이 되는 거예요. 장군님이나 별상님이 공안에서 살다 죽은 임금이 죽은 홀령이다, 이런 말들은 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무당은 지금까지 무속인들이 자기들 스스로 무속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이 없고 주변에서 학자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책을 쓰고 연구소를 내놨기 때문에 이런 오류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모습을 하신 장군님이 물리쳐도 주고 막아도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홍역마마에 걸려서 죽음에까지 이르다 보면 이 죽은 귀신, 이 죽은 혼백들은 이 사람들의 모습 역시 다른 사람과 다르죠. 수포와 발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흔적을 남기냐면 제일 먼저 얼굴에 곰보라는 흔적이 생겨요. 곰보. 얼굴에 생기든지 요즘 대상포진, 저도 무속인이 되기 전에 대상포진을 알았어요. 그랬는데 얼굴에 생기든지 대상포진이 발생한 그 자리에, 대상포진이라는 것은 띠 형태로 형상으로 포진이 생긴다 해서 대상포진이에요. 그래서 그 대상포진이 걸린 자리에 반드시 곰보라는 흉이 생기게 됩니다. 곰보라는 흉이 생기면은 이 곰보라는 흉이 생긴 그 사람도 모습이 다른 사람하고 틀리게 되죠. 그러면은 홍역마마에 걸려서 죽은 혼이나 홍역마마를 막아주려고 등장하신 장군님, 작두장군, 별상장군도 다른 사람하고 형상이 틀리다는 얘기, 모습이 틀리다는 말이죠. 그래서 별상이라는 말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별상이고,
다른 모습을 하신 분이 하늘에 신으로 존재한다고 해서 별성입니다. 성. 별성과 별상 두 가지는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별상이라고 쓰는 용어는 앞으로 누구든지 쓰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홍역마마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대부분 인간이 사람이 태어나면은 0세에 1세에서 태어나는 순간 1세에서 3세까지는 부모한테 물려받은 면역 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1세에서 3세까지는 아이들이 홍역마마에 걸려도 이겨낼 수 있는 확률이 많고 3세에서 5세에서 7세 요 정도의 아이들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면역 체계에서 스스로 독립된 면역 체계를 갖춰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나이가 돼요. 그래서 홍역마마에 걸리면 주로 아이들이 죽습니다. 어른들은 한번 걸려서 지나가든지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몸에 면역이 생기죠. 그래서 홍역마마라는 균은 예방주사를 한 번만 맞으면 평생 안 걸린다는 말이 있죠. 대상포진도 예방주사를 맞으면 걸리지 않는다는 해서 요즘은 대상포진 예방주사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면역체계가 깨어지고 취약한 이 어린아이들이 주로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죽게 되는데 같은 어린아이가 죽어도 남자아이보다는 여자아이가 이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열에 서리가 내린다고 하죠. 그래서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 죽은 혼신이 훨씬 더 한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특히 여자아이 죽은 혼신을 손각시라고 해요. 손각시라고 할 때 손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대륙에서 넘어온 신에 걸렸다. 대륙에서 저 북방에서 내려온 신이 걸렸다. 하늘에서 온 신이 걸렸다. 그래서 손님이 와서 병에 걸려서 죽었다 해서 손각시라고 합니다. 각시라는 거는 결혼을 하지 못한 어린 처녀아이들을 각시라고 하죠. 그래서 손각시 이 발음이 다시 해서 손각시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이고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다시 설명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에 병균이 걸리는 거는 홍역마마라는 균인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균이라는 거는 북쪽에서 날아오는 거나 황사바람을 타고 오는 게 아니고 이 땅에 홍역마마균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사실은 감기나 모든 병균이 몸속에 내재되어 있다가 내가 저항력이 떨어진다든지 기운이 빠진다든지 심한 노동을 했다든지 해서 몸에 피로가 쌓이면 감기에도 걸리고 몸살에도 걸리나 같은 이치로 이 홍역마마균도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땅에 자생하고 있다가 이게 계절을 만나면 성하게 돼 있어. 그 다음에 그때 내가 몸이 저항력이 떨어진다든지 약해진다든지 하면 걸릴 수 있죠. 그래도 인식 구조가 예전에는 지금 이런 과학적인 분석과 생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홍역마마라는 것을 균으로 인식을 못하고 신으로 인식을 했다.
그래서 이 신으로 인식한 부분이 하늘에 별로 생각을 했다. 그래서 별 성이고, 이 먼 데서 왔기 때문에 손님이라고 그랬고, 또 먼 데서 왔는데 손님이지만 신으로 오기 때문에 마마라고 그랬고, 이 마마와 손님과 이 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장군님이 오시고, 물리치기 위해 장군님이 오시는 과정에서 작두라는 힘을 가진 무기를 지참하고 오시죠. 그래서 결국은 별성이라고 하는 말도 맞고, 그 다음에 이 마마에 걸린 사람들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해서 별상입니다. 그 다음에 장군님이 오셔도 특별한 모습을 하고 오시기 때문에 별상장군, 작두를 들고 오기 때문에 작두별상장군. 그러면은 여기까지 기준으로 놓고 봐서 제일은 신이 있죠. 신이라는 균이라는 존재, 신이라는 존재,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움직이고 조절할 수 있고 살렸다 죽였다 할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신이 있고, 이 신의 움직임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한 귀신이 있죠. 사람 죽은 혼이 있단 말이에요. 이 귀가 있고, 또 이 신과 대적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또 다른 또 신이 있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이 균이라는 신은 요즘 용어로 말하자면은 가해자가 되는 거죠. 가해자고, 지금 이 혼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피해자가 돼요. 그 다음에 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중재자가 있죠. 중재자. 이런 경우에도 가해자도 신이 되고, 이때 가해자가 되는 신은 우리가 천신이다, 자연신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소신이라고 하고, 이렇게 피해자가 되신 분들은 사람이 죽은 신이다. 그래서 조상신이라고 합니다. 조상신이고, 이 조상신은 인간의 육신을 갖고 살다가 죽었다 해서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 이해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하늘에서 사람의 목숨을 주관하는 어떠한 신이 있다. 그 신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홍영마마라는 균을 통해서 사람의 목숨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때 홍영마마라는 균을 제압하기 위한 신이 등장한 신이 장군이고 별상이다. 장군이고 별상이고라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신을 내리기 전에 대상포진에 걸리고 신을 받고 그랬는데, 우리 무속인들이 흔하게 호구마마, 호구별상, 송각시, 별상마마, 별상장군을 같은 의미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왜 장군님이 오시고 작두별상, 장군별상님이 오시는데 왜 몸이 가려울까? 그 부분을 제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홍영마마라는 작두장군님이 오시고 별상장군님이 오시려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해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어려서 홍영마마로 죽은 애기씨들이 여자 애기씨는 손각씨, 손님마마, 송각씨로 오지만 죽은 남자 애기씨들은
별상동자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럼 별상동자라는 모습으로 나타내는 그 애기씨들은 당연히 가렵고 열이 나고 몸에 흔적을 보인 상태로 오게 되죠. 그럼 그 애기씨들은 또다시 그 힘을 이기기 위해서 장군 별상님, 작두 별상님, 작두 장군님을 모시고 같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작두 장군이 오고 장군 별상이 오고 별상 장군님이 와도 반드시 우리가 가려운 증상을 느낀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가 아니면 전안에서 법당에서 어디서 기도를 하는 중에 평상시에도 어느 순간 몸이 가려워서 정말 피가 나게 긁을 정도로 할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이런 동자가 올 수도 있고 마마가 올 수도 있고 장군님이 올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의미는 다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김포 제가 초기에는 저도 지역이 인천, 서울, 부천 쪽에서 무속인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쪽으로 해서 강화도나 서해안 쪽으로 기도를 가다 보면은 아무런 말도 안 했는데 자기들 스스로 몸이 가렵다, 여기 오니까 칼이 보인다, 작두가 보인다, 가다 보면은 족발을 사가고 싶다, 고기를 사가고 싶다,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다, 이런 무당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경우에는 기도에 가서 그 신을 합의 받아주면은 그건 틀림없이 합의도 잘 되고 본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 이해가 빠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구별상, 작두별상, 장군별상을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호구별상, 장군별상, 작두별상, 작두장군, 별상장군 어떤 분이 여러분들한테 오시더라도 그 부분을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순서껏 진행을 못하고 미리 궁금해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 앞으로도 계속 시청을 바라며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거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제 강의를 한번 보신 분들은 꾸준히 지켜보시고 앞에 내용 뒤에 내용을 비교해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